전남 지역 교직원 수십 명이 동료 교사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출근이 중단됐습니다. 권오봉 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권 시장은 섬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고흥에 들어선 청년 상점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상점의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고흥군이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암 월출산에 새로운 탐방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기찬랜드와 용암 사지를 잇는 5km 구간을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고흥군 녹동 전통시장에 청년들의 상점가인 녹동 청춘마루가 문을 열었죠. 기대를 안고 가게를 시작했지만 아직은 썰렁하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청년 상인들의 이야기를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최대 3년이니까 하고 나중에 집에 이렇게 공방해서 진짜 가르치는 일까지 하고 싶어서. 네.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창업하기 너무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군에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이제 좋은 계기로 발탁이 되어 됐습니다. 저마다 꿈을 안고 녹동 청춘마루에 가게를 연 청년 상인 7명.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가게는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청년 상인들은 상점의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살지만 처음에 여기가 생긴다 할 때 위치를 사실 잘 몰랐어요. 일단 관광적이 녹동항이랑 좀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지자체에 주문합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그 광고 같은 경우 그리고 홍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군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제 홍보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시장 이게 주차장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주신다고 하시면 청춘마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흥군은 홍보 책자를 만들어 관광지 등에 배치했습니다. 청년 상인들도 SNS를 활용해 상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청년 상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지역 교직원 수십 명이 동료 교사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교사 62명과 교육청 직원 1명 등 모두 63명으로 광주 48번 확진자와 동선이 5분가량 겹쳐 검체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대부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출근이 중단되고 자가격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업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수업은 4교시까지만 진행한 뒤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켰고 3일은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사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학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대응 매뉴얼을 교육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과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나주와 화순, 장성 등 7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열람실과 평생학습 강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업체의 집합금지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지난달 12일부터 홍보관 형태로 영업하는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목포시가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6일까지 집합 제한 행정 조치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최근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내에서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넘게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가 제한되고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목포시는 불필요한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돌면서 자치단체별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권오봉 여수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남은 2년 동안 섬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관광객 1,300만 명이 다녀가는 도시 여수. 명실상부한 전남 대표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여수 밤바다의 핵심인 낭만포차를 성공적으로 이전했고 진모지구에 영화 촬영장을 유치한 점은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낭만포차를 작년 10월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또 경도의 해양관광단지 이를 지난 6월 달에 6월 11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또 진모지구에 영화 촬영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치른 이후 여전히 박람회장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2주년째입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특별법 제정 문제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급적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 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을 해가겠습니다. 민선 7기 여수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더욱 주력할 전망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 공동 개최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통합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올 연말쯤 국제 행사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365개 섬과 교량을 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성 분석 결과 4천억 원의 생산 효과와 6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전남도와 공동 개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제 행사 승인을 연내에 신청을 하고 내년에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약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민선 7기 여수시. 남은 2년 동안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영암과 강진 사이에 있는 월출산은 천왕봉 정상 가까이에는 거대한 월출산 마이열의 좌상이 암벽 위에 조각돼 있고 도선국사나 도갑사 등 다양한 국보가 있는 명산인데요. 월출산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영암군이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우리나라에서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 지리산과 청관산 등 호남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9개 웅덩이가 있는 구정봉은 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용 9마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관광객이 가장 적어 영암군이 새로운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찬랜드에서 대동제를 거쳐 영암사지에 이르는 현장을 수차례 답사하여 탐방로 개설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긴밀한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펼쳐 큰 골길 명사 탐방로가 3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길은 왕인박사와 도성국사, 김시습과 정약용 등 명사들이 월출산을 오르던 길이라는 의미로 명사 탐방로라는 명칭을 붙여 5km 구간이 조성됩니다. 기찬랜드와 용암사지를 잇는 신규 탐방로는 마해열의 좌상과 구정봉 큰바위 얼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노감마을 등 주민 역량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월출산 명사 탐방로 개설은 올해 우리 군 문화관광의 핵심 사업으로 명사 탐방로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조력하는 등 한 차원 높은 관광 영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사 탐방로는 13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월출산이 탐방로 개설로 인해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신안군이 자전거 코스 2곳을 추가로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개방합니다. 신안군이 조성한 자전거 여행길은 임자도와 증도의 길목에 위치한 42km 구간과 12사도의 순례길, 이른바 섬티아고로 알려진 기점 소학도의 25km 구간이 추가됐습니다. 신안군은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코스를 직접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코스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전 목포시 국회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목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야권에서 비문 인사로 활동했지만 정권의 핵심인 국정원장에 내정돼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자 대북 정책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 구성을 마친 전라남도 의회가 대변인실과 정무특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변인실과 정무특보는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한종 의장의 공약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대변인실은 의장실 산하에 의원이 대변인을 맡고 2~3명의 공무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특보는 외부 인사가 임명될 전망입니다. 또 의회 민원소통위원회를 신설하고 22개 시군의 민원소통실을 개설해 지역민원 해결 업무를 맡겨 의원들의 고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이와 관련해 대변인실의 홍보비와 정무특보 인건비 예산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토지 불법행위 감찰팀을 운영합니다. 순천시 불법행위 감찰팀은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 업무를 모니터하고 관련 직무 감찰, 조사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사법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발생한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에 복구비 3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6일 순천과 고흥, 보성과 곡성 등에 내린 우박으로 참다래와 매실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로 보성이 56.2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곡성 55.8헥타르, 고흥 4.4헥타르 등입니다. 복구비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이달까지 지급되며 50%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119만 원을 지급합니다. 순천 시민사회단체가 청암대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암학원 정상화를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학 정상화를 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안으로는 교육부가 청암학원 이사회 재구성에 적극 나설 것과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 등이 담겼습니다. 박명훈 전 총장이 출소하면서 울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영원 총장을 강압에 의해 면직시키고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학사에 개입하고 이사회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남 지역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화재는 1,34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668건보다 319건 줄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부상 36명으로 지난해 사망 19명, 부상 61명보다 각각 5명과 25명 감소했습니다. 임야 화재는 162건 줄었고 주거시설 화재도 56건 감소했습니다. 화재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799건으로 59.2%를 차지했고 전기 272건, 기계 117건 순입니다. 다음 달 개관을 앞둔 광양시 청년센터 명칭이 광양청년꿈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29일까지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광양청년꿈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청년꿈터는 청년이 자립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광양청년센터 광양청년꿈터는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앞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으뜸 전남튜브로 새롭게 단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설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전남 농수축산물 생산자들의 홍보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 커머스 싸게 남도마 쇼핑을 기획했습니다. 도정 분야별 사업 홍보를 위한 으뜸 서비스 센터 공관장도 신설했습니다. 고흥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고흥군은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오는 2023년까지 5G 통신 전용망과 드론 상용화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5G 통신을 기반으로 장목별 재배, 관리 매뉴얼과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마늘, 유자 등의 일년 생장 주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계절 실증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마전선이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면서 비가 그치고 토요일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여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 모두 높습니다. 일요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세차는 당분간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